안녕하세요. 책과 친해지는 사람 책친사입니다. 오늘도 딱 5분 책 읽기 시작합니다.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자, 우리는 혼란의 시기를 견디는 단단한 삶의 내공을 이 고전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1부 나는 누구인가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챕터를 읽어볼까? 제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페이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내 의지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혜와 해답을 줄지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 돈키호테. 읽어보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돈키호테는 내가 강연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다. 돈키호테는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바로 돈키호테의 나이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나이를 쉰에 가까웠고로 설정했다. 왜 하필 쉰이었을까? 16세기 유럽인의 평균 수명 나이가 30에서 40세임을 감안하면 쉰이라는 나이는 지금 기준으로 90세 이상이다. 90세면 죽음에 가까운 나이다. 그런데 그 나이에 죽기 직전에 돈키호테는 깨닫는다. 본인이 기사로 태어났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9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직관이 생긴 것이다. 이전까지의 자신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린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직관이다. 책의 힘이다. 돈키호테는 읽고 싶은 기사소설을 구입하느라 수많은 밭을 팔아버릴 정도였다고 할 만큼 많은 책을 읽었다. 이렇게 책을 읽은 돈키호테는 결국 자신이 남을 도와주고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기사로 태어났음을 깨닫는다. 16세기 유럽의 산속은 늑대, 곰 등의 맹수와 산적들 때문에 하루를 넘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나려 하자 친척과 하인 등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늙은 말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 어쩌면 그 모험이 하루를 넘기지 못할 줄을 돈키호테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알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정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 신념 앞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음을. 좀 더 살기 위해 몸보신하며 누워있는 것보다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게 중요함을. 인간은 안정을 원한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은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 변화는 움직임이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움직여야 안정적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 버리는 게 인간이고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임이다. 나 역시 교통사고로 죽음 앞까지 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34년간 끌려다니며 살아왔음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옳다고 말해주는 방향으로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휩쓸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기적이 일어나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가리라 다짐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직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돈키호테는 책을 읽고 깨달았다.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지 않는 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조카딸과 시종이 해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함은 그저 녹슬어 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을 깨쳤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험을 떠났다. 잘 죽기 위해서. 나도 이 마음을 너무도 이해한다.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휴양지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쉬고 즐기며 생활 마감하지 않겠다. 죽는 날까지 메밀국수를 반죽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색하겠다고 죽음 앞에 가보니 어영부영 녹슬어버리는 삶이 가장 후회되는 삶이었다. 하루를 살아도 나로 살아야 한다. 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삶이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과 뼈가 닳아서 없어지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걸음 크게 앞으로 내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닳아서 없어질 때 후회가 없다. 유언이 끝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트를 걷어붙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글을 쓰인 조르바 443쪽.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조르바가 서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 조르바는 죽는 순간 1초도 녹슬지 않고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떠서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고전은 연결된다. 돈키호테가 맞이하고 싶은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다. 이런 삶을 살아온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묘비명은 이렇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늙은 말로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와 함께 모험을 향해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외쳤을 것이다. 나는 자유다. 하루를 살아도 이게 자유다. 너무 좋네요. 오늘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마지막 35페이지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문장이 가슴에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롭지 않게 하루를 조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 오늘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오늘도 깊이 있게 또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박수! 내일도 5분의 기적 함께해요. 안녕!